오케이. 두 번째 타임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했었거든. 누구의 요청으로? 미국의 요청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이 참전했냐 그럼 되게 복합적인 이제 이유가 적용을 하는데 일단은 어떤 게 있냐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베트남에 홀로 들어가서 싸우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야. 왜냐하면 미국과 베트남의 전쟁이 되면 이거 미국이 개인적인 관점으로 들어왔다 이런 문제가 되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 세계가 자유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 이런 구도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지. 또 하나 미국 내 여론에서도 미국들만 들어가서 죽으면 미국의 반전 여론이 상당히 높아질 거니까 누군가 미국을 도와서 같이 들어와서 싸워주기를 바랬던 거야. 특히나 미국에게 도움받았던 나라들은 이제 도움을 받았으면 니네도 이제 좀 갚아야 될 때 아니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던 거지. 그래서 미국이 동반 참전들을 많이 요청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 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 뭐 이런 나라들이 미국의 요청으로 베트남전에 파병을 하게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선생님 뭐 역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냥 객관적 입장의 시선도 있고 선생님 공부한 내용으로도 그냥 얘기하자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미국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일단 50년에 뭐가 있었어? 6.25 전쟁이 있었잖아. 우리가 진짜 6.25 전쟁 때 아무것도 없이 나라를 뺏길 뻔한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했던 유엔군의 도움으로 나라를 유지하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그런데 미국의 요청을 거부할 만한 명분이 없어. 왜? 우리는 도움을 받았던 입장이니까. 예전에 니네 도움 받았던 막 우리 때도 그랬잖아. 선생님이 뭐 수업 때 설명을 했겠지만 우리 때도 세계의 여러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러 군대를 보내가지고 참전을 해줘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난 그런 케이스가 되지. 그러니까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는 거지.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당시 이제 박정희 정부 시대인데 그러니까 미국의 요청을 거부할 수가 좀 없어. 명분적으로. 그게 일단 제일 크고 첫 번째. 두 번째 현실적인 이유도 있는데 이때 당시 1960년대 중반과 70년대는 남과 북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전력이 훨씬 셌어. 우린 사실 60년대 70년대 그지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그 60년대 70년대에 기반 잘 다져가지고 80년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해서 90년대를 거쳐서 2020년 현재 이르러가지고 전 세계에서 진짜 손가락으로 꼽히는 잘 사는 나라지. 그래서 매번 얘기하지만 전 세계 나가가지고 우리보다 이렇게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 많지 않아. 우리가 뭐 농담삼아 헬조선이고 뭐 지옥불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이건 우리끼리 얘기고 우리나라 정도의 치안 수준과 교육 수준 니네 느끼잖아. 이렇게 에어컨 온풍기 빵빵 틀어주고 공짜로 밥 주는 나라 없어 전 세계에. 전기 이렇게 막 틀어주고 체육관 막 줘주고 이런 나라가 어딨어. 이런 뭐 치안 행정 서비스라든가 교육제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나라 많지 않아. 근데 우리는 60년대 70년대 사실 거지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북한의 이 압박으로부터 우리 혼자 받아낼 수가 없어.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때 당시에 우리의 국방을 책임져주고 있었던 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주둔하고 있었던 주한미군인데 지금도 있지. 우리나라에 있었던 미군인데 미군이 베트남전에서 인원이 부족하니까 한국에 있는 미군을 빼가지고 어디로 보내려는 계획을 베트남으로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애들이 빠져나가면 우리가 너무 위험해지니까 얘네 빠져가는 인원을 최소화시키고 우리가 대신 가겠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지. 그치? 이 주한미군의 문제가 또 상당히 이 당시에 크게 배치가 됐었고 또 세 번째 보자면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 이 당시에 또 치전이 가난한 나라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뭐 해먹을 게 뭐가 있어. 직업할 게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미군이 참전을 해가지고 월남전에 가는 나라의 군인들에게는 미군에서 월급을 줬거든. 미국 군대에 해당하는 월급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한 일자리가 됐던 거지. 그래서 그 돈들을 달러로 송금을 해주니까 그 달러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송금을 하고 그 돈을 우리나라 돈을 바꿔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요즘 북한 쓰는 표현대로 하자면 외화벌이를 한 거지. 외화벌이. 그 베트남에 참전한 그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보내준 고국에 보내준 그 외화 가지고 돈 가지고 경부고속도로 닦고 뭐 포항제철 만들고 60년대 70년대 그 개발하는 개발 자금으로 쓴 거야. 현실적 이유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 벌어야 된다는 그런 현실적 이유도 있었지. 그리고 또 하나 이유를 찾자면 이거 그냥 선생님이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니들도 편하게 들어. 또 하나 현실적인 이유를 찾자면
미국이 우리나라 군대 현대화를 약속을 했었다고 하더라고. 들어보면 무슨 말이냐면 나라가 가난하니까 우리나라 국군이라고 불리는 이 당시 군대의 무기가 형편없어. 그것이 개꼴이야 진짜. 그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쓰던 무기 6.25 전쟁 치르고 나서 미군이 우리한테 던져준 50년대 그러니까 40년대 개발된 무기들이지 1940년대 개발된 무기들을 아직도 60년대 쓰고 있었단 말이야. 육군이 돈이 없으니까 개량을 못하고 무기를. 근데 이 군대가 베트남전에 오면 현대식 무기로 완벽하게 무장을 해서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왔어.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군대가 현대화되는 계기. 니네 뭐 아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M16 그 소총이 전자동 기관총이지 이런 개인 소총 이런 걸 전부 다 베트남전 참전했던 군대가 가가지고 받아와서 사실 우리나라 군대 현대화가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지. 그래서 베트남전에 사실 우리가 파병을 한단 말이야. 우리가 1964년부터 1973년 그러니까 미군 철수할 때까지 이때까지 1년에 약 5만 명 정도씩 5만 명 정도씩 거의 한 9년 되잖아. 9년간 연간 한 총 약 한 50만 명 가까운 인원을 총 50만 명 가까운 인원을 이 베트남전에 참전을 시켰었다고. 뭐 해병대 부대, 청룡 부대, 뭐 맹호 부대, 뭐 백마 부대 해가지고 이 부대들로 참전을 했었고 그 참전의 결과 베트남에 가서 우리가 베트남의 이제 미군과 함께 베트남 공산당 베트공이라고 부르지 베트공 베트남 공산당을 이제 소탕하는 작전에 많이 투입이 되고 거기 가서 이제 많은 사람도 전쟁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죽이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선생님 되게 이제 애매한 게 그런 식의 이제 장점들을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때 당시에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20대 초반의 군인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나이 따져보면 니네 할아버지 또래들 정도 된단 말이야. 지금 70대들, 지금 70대 초반 뭐 이런 분들이 이 당시 베트남에 많이 갔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뭐 사람 죽이러 간 건 아니잖아. 베트남 전쟁이. 군대에 징집이 됐고 나라에서 가라니까 목숨 걸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나라가 수행하라는 일을 하고 전쟁 수행하고 돈 받은 거 집에 보내줘서 집에 먹고 살게끔 해주고 이렇게 청춘 어떻게 보면 국가의 청춘을 바친 거지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선생님이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학살자의 이미지가 생겨나고 있단 말이야. 베트남에 한국군이 가가지고 베트남 그 민간인들을 많이 죽였다. 뭐 그럴 수 있는 일이 있겠지. 근데 선생님이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요즘 들어서 뭐 양심 고백이라고 해서 뭐 우리는 베트남에 사과하지 않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이 베트남전에 되게 특수성이 있는 게 이 사실 먼저 우리가 6.25 전쟁 얘기도 똑같아. 먼저 베트남 전쟁을 일으켜서 베트남 사람들만 이 당시 거의 막 70만 명, 80만 명이 죽었어 베트남 사람이. 근데 그 베트남 전쟁을 일으켰던 건 북베트남의 베트남 공산당이야. 베트남 공산당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이런 전쟁이 벌어지지도 않았어. 실제 전쟁을 일으킨 놈들은 지금 나라를 차지했다는 이유로 욕을 안 먹고 있는데 그 공산당을 막아내겠다고 들어가서 공산당과 대항해서 싸웠던 사람들은 학살자라고 욕을 먹고 있는 구조라고 지금. 또 하나는 얘네가 어떤 전술을 썼냐면 이게 전쟁은 군복 입은 군인들끼리만 싸워야 돼. 이게 기본적인 현대의 전쟁 협정이야. 그래서 민간인과 군인을 구별해 주려고 어떻게 보면 군인이 뭘 입는 거야? 군복을 입는 거야.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베트남은 어떤 전술을 썼냐면 민간인으로 위장을 하고 민간인 부대를 운영을 해. 그러니까 마을 사람인데 지나가고 나면 이 사람들이 군인이 돼가지고 총을 쏘고 막 이런단 말이야. 이 베트남 공산당이 했던 아주 잔인한 짓이야. 전쟁을 구렁텅이로만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베트남 민간인에 대한 오인 사격 같은 게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단 말이야 상황이. 그러니까 야 전쟁은 게임이 아니야. 들어가서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안 죽이면 저 사람이 날 죽일 수도 있는 게임이란 말이야. 그런 일이 실제로 많이 벌어졌었고. 근데 그 부분을 지금 평화의 시기에 민간인 학살이라는 시장에서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간인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학살자다. 그러면 그 민간인으로 위장한 사람들이 군인을 죽였던 건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좀 있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뭐 가서 물론 일반 민간인을 아무 이유 없이 죽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돼. 그런데 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70대 정도 됐던 이 노인들을 암살자, 학살자, 뭐 인간 쓰레기 취급을 하면 안 되지 않나, 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 덕분에 지금 대한민국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 정도의 수준의 삶을 사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청춘을 갈아 넣은 거야, 요즘 표현으로 치면. 이 사람들 목숨 갈아 넣어서 받은 달러값으로 진짜 구걸에서 얻은 달러를 우리나라가 그지 개꼴에서 개발 자금 쓰고 발전 자금 쓰고 해가지고 지금 같은 먹고 사는 나라에 초석을 다졌다고 볼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 시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이 사람들도 제정신으로 못 사는 사람 많아. 우리나라에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잖아. 국가가 가라 그래서 간 거야, 청년들이. 그래서 베트남전 갔다가 정신병 얻어서 미치광이 된 사람도 많고, 팔다리 찔려서 상해용사 돼가지고 밥 못 먹고 살아서 막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살던 사람들도 있고, 고엽제라 그래서 미군이 베트남에 가가지고 정글이 많으니까 하늘에서 정글 죽이려고 살충제를 막 살포를 했어. 나무 타 죽는 약을. 그걸 고엽제라 그러는데, 예전에 그거 못 모르니까 밑에 있던 군인들은 물 뿌리는 줄 알고 막 고엽제 받아먹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먹고 나니까 나중에 뭐 1, 20년 지나고 막 사지가 뒤틀리고 팔다리가 잘라져 나가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고엽제 피해자도 상당히 많아,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의 이런 청춘을 갈아 넣어서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에 혜택받고 있는 사람들은 욕하면 안 되지 않을까? 뭐 물론 잘못이 있을 수도 있어. 잘못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공도 있고 과도 있지. 잘한 점도 있고 잘못한 점도 있을 거야. 근데 잘못한 점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잘못한 거라고 싸잡아 비난을 하고, 하나 잘한 게 있다고 해서 잘못한 게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또 잘했다고 싸잡아 칭찬하고,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공도 있고 과가 있다면 있는 그대로 평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역사 수업 같은 거 하면서 내 개인적 생각을 잘 얘기하진 않지만, 최근 들어서 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분들에 대한 좀 예의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들고 있어서 이 베트남 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 좀 안타깝지, 이런 상황이. 우리가 지성이 되고 어떻게 보면 반성, 그런 얘기들 많이 해. 일본이 반성 안 하는 거 욕하면서 우린 반성 안 하냐? 상황이 다른 거야, 상황이. 그렇잖아. 일본은 그 상황 전체를 부정을 하는 거고, 우리는 자유주의 운동을, 우리 지금 자유주의 국가잖아. 우리가 받은 거에 의해서 자유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갔던, 어떻게 보면 그 베트남 사람들의 자유주의를 지켜주기 위한 좀 웃기긴 하지만 수호자 그런 역할, 그런 거 비슷하게 들어갔던 상황이니까, 또 우리가 그쪽에 가가지고 자유주의 진영 사람들에게는 상당 부분 인기도 많았어. 대민 지원 활동도 많이 했었고. 어쨌든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나라의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에 대해서 니네도 한 번쯤은 고민해볼 시간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 인터넷 같은 거,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베트남전 참전한 그 참전 용사들에 대해서 너무 싸잡아 비난하는 건 그 역시도 또 국가적 폭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사실 실제로 이 베트남전에 이들이 가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먹을 거 입을 거 전부 다 어디서 생산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여기에다가 갖다 팔아먹으면서 우리나라 회사들이 성장한 거야. 한진그룹 이런 대한항공 이런 회사들 있잖아. 식품 회사들, 자동차 회사 이런 회사들 전부 다, 그다음 우리나라 건설 회사 이런 애들, 이때 당시에 베트남전에 우리나라가 갔기 때문에 베트남전에 우리나라 진지공사 같은 거에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이 가가지고 기술을 익히고 그래서 나중에 지금처럼 우리가 건설한국 때는 이제 그 기반도 가지고 한 거라고. 선생님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사실은 이 얘기,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 그 이후에 지금 2020년 현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 생각은 다 다른 거니까 강요하는 부분은 아니야. 어쨌든 자신들이 한 번쯤, 너네도 한 번 생각해 본 적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베트남 전쟁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우리나라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이야기, 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우리나라의 베트남 참전 용사들에 대한 생각 같은 걸 한 번쯤은 고민해 볼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
예, 중일 친구들 데리고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나중에 나 그거 알아 그 뭐 생각해 본 적 있어 하고 아는 척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또 하나 아는 척 할 수 있는 걸 늘렸다고 생각을 하자. 오케이. 뭐 길진 않았는데 오늘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주제가 좀 무거웠네. 오늘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전쟁 이야기로 만나보자고. 안녕.